안녕하세요. 일상의 소리입니다. 경제, 사회, 정치 등 이야기, 세상 랭귀지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즘 이슈인 성인 페스티벌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요. 내용은 수원에서 퇴짜 후 연이어 퇴짜 맞는 이유, 행정에서 왜 그러는지, 국민 정서는 어떤지, 성인 페스티벌에 대한 나의 의견 등 말하려고 합니다. 최근 성인 페스티벌 개최가 연이어 퇴짜를 맞은 이슈에 대해서 일상에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현재 개최를 취소하고 오는 6월 개최 예정 의사를 밝힌 상태라 조금 전에도 최근 기사가 올라올 만큼 이슈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성인 페스티벌은 수원을 시작으로 해서 파주, 서울 등에서 연이어 개최를 거부당했는데요. 대체 못하게 하는 납득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그런 의견들을 주고받아 봤습니다. 실제로 페스티벌은 실내에서 진행하고 성인 인증을 하고 티켓을 구매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 안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우선 성인 페스티벌 이슈를 알고 이 영상을 보시는 거로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수원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여성협회나 수원시 자체에서 반대해서 협의회까지 구성을 했고요.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대집행을 진행해서라도 무조건 막겠다는 의지였어요. 이 같은 행사가 수원에서 진행되지 못하도록 조례도 손볼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수원에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존재했었는데요. 초등학교 인근에 행사장이 위치해서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배가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수원시 외에도 행사 위치 등 관련해서 법적 해석이나 지자체 조례 등에 따라서 근거 있는 거부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법률 위반이니까 거부하는 게 요점이 아니라는 거죠. 우선 파주에서 서울은 이미 수원시에서 거부된 행사를 치르게 둔다는 건 이미 다른 곳에서 쫓겨난 이슈가 된 행사를 받아주는 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더 부정적인 여론이 생겨나거나 난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예상을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혹은 의견이 다른 단체나 여성단체 등의 집회 등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거절하는 리스크에 비해 허가한 뒤 따라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클 수 있다. 리스크는 사회적 비용으로 손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공간에서 열리는 공연은 관여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서울시장이 이러니까 또 사람들은 강남구청 이야기를 합니다. 왜 서울시장은 이렇게 말했는데 강남구청은 한 주점에서 진행하려고 한 것도 못하게 막은 것이냐. 강남구는 서울시장 한마디에 할 말이 없게 생긴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냉정하게 말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없지만 공식적으로 밝힌 바 같이 주점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는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부 입장에서 A라는 기업이 말을 안 듣고 있고 근데 듣기는 해야겠고 강제할 방법은 없고 그럴 때 우회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행정지도죠. 너네 행정지도 할 거야. 너네 소방법 지켰어? 보건법 준수했어? 너네 세금 제대로 내고 있어? 감사 들어갈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아서 기업이 정부가 싫어하는 것을 개선하면서 법적으로 문제가 아니거나 어렵지만 재수없이 괜히 행정지도에 걸려서 곤란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니까 이런 행정지도도 하나의 압박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강남구의 경고에 강남구 주점들도 행사장을 빌려주기 주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까지는 왜 계속 수원이니 서울이니 다들 못하게 하려고 안달이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성인이기도 하잖아요. 정치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지난 17일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는 이 성인 페스티벌이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형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재준 수원시장이 성인 문화를 향유하는 행사가 아니라 자극적 성문화를 조장하는 AV 페스티벌일 뿐이고, 우리나라에서는 AV 제작과 유통이 엄연히 불법으로 성착취와 비인격화, 성상품화 등의 심각성을 모르쇠하고 대중화에 앞장서는 것이 과연 선행될 일일까라고 지적하는 발언을 했어요. 아무래도 정치인은 공인이다 보니 이미 불법 유통물과 이어지는 행사를 대놓고 찬성하면 법을 그만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겠죠. 그래서 되려 질타를, 공격을 받을 수 있고요. 또 이를 반대하는 여성단체 등에게 얼마나 질타를 받겠습니까?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죠. 어쩔 수 없이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한쪽의 편을 들려고 오늘 영상을 찍는 건 아니고요. 그냥 현상을 두루두루 함께 이해했으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성인 페스티벌 자체가 금지되어야 하느냐, 즉 범죄냐, 이러한 반발이 나올 수 있는데요. 이건 법률적 검토는 무의미한 이야기가 아닌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얼마나 되는 숫자일진 몰라도 이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그만큼 국민들의 정서가 그런 만큼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걸 성적인 가치니 불법 여부니라는 걸 떠나서 정서적인 타협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무난하게 성인 행사도 문제없이 개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총선 직전에 수원에서 시끄러웠던 거거든요. 이게 언론에 이슈화되지만 않았어도 그냥 진행됐을지도 깜합니까? 이렇게 이슈가 되니 저도 성인 페스티벌이 궁금합니다. 그걸 비상식적이거나 비윤리적이라고 판단하기 전에 우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는지 궁금하고요.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우선 잣대를 대고 판단하기보다는 여러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다양한 입장을 포괄하는 결론을 내는 게 타인의 성에 대한 존중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고요. 또 찬성하시는 분들은 이번 이슈가 문제되지 않는다, 찬성한다. 왜 그 자체를 문제시해서 찬성하는 입장인 나도 문제가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하느냐.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입장을 조금 완만하게 낮춰서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같은 이슈가 양쪽 대립할 여지는 앞으로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가치 판단이나 법적 문제, 행정적 소요, 언론, 국민 정서 등 아주 다양한 요소에 혼재되어서 쉽게 결론 짓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찬반 의견을 내놓는 현재의 이 사태, 이 이야기에 대한 이슈 자체는요, 이런 의견들을 내는 거는 저는 건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을 함부로 판단하고 상처내려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이슈는 유의미한 한국의 성문화 역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이만 구독, 좋아요, 알람 하시면 고맙습니다.